자, 수상청기누설 2주차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1번은 각 학교 프린트 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굉장히 자주 나와 있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애들 풀어보라고 하면 전부 다 굳이 막 내분 외분 공식을 한 땀 한 땀 써가지고 같은지 확인하고 이렇게 풀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보자고 한 거고요. 우선 뭐 기억은 숫자 집어넣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니은부터 바로 가보면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수직선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거든요. 이 A, C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는데 M이 N보다 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M 대 N이에요. 네, M 대 N. 네. 자, 이게 내분이 M이 좀 더 큰 상황에서 여기 점이 P라고 돼 있고, 이게 누구랑 일치한다고 돼 있냐면은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BC를 외분할 때 어쨌든 B에서 출발해서 C로 끝나야 되는데 M이 더 큰 거니까 B가 여기 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깥쪽에. 그럼 이게 동계 M 대 N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MK이고 NK인데 원래는 NK가 공교롭게도 N이 되니까 그냥 K가 1이라서 이게 그냥 정확하게 M이고요. 요게 똑같이 N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이게 정확하게 요 길이 똑같이 N 같거든요. 원래는 K였겠지만. 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게 대소관계 비교한 게 A, P, C, B 순서가 되어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디귿은 뭐냐면 M 대 N으로 외분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P가 A하고 B하고의 중점이 되냐 물어봤는데 우선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상황, 내분하는 상황에서 M과 N이 M이 더 큰 상황에서 지금 이게 M이고 이게 M이니까 A하고 B하고의 중점은 P가 된다. 이게 금방 맞고요. 그럼 거꾸로 반대 상황 한 번만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 대충 여기다가 C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번에는 내분을 할 때 M 대 N에서 N이 조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M 대 N 이렇게 내분을 했다고 치고요. 근데 이제 BC를 M 대 N으로 외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B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쯤 있어서 M 대 N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똑같은 이유로 MK, NK가 되겠지만 요 N이 같으니까 K가 1 되셨죠? 네, 그러면 똑같이 요 P는 A랑 B랑의 중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M하고 N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도 똑같이 중점이다. 되셨죠? 결국 이 문제는 M과 N이 같은 건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외분의 정의상 MN은 무조건 달라야 되죠. 1대1 외분은 없죠. 네, 그래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중점이다를 보였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컨대 올해도 한 수십 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기출 볼 때마다 등장하는 문제들이고요. 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A, B, C.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에서 여기 BC에 중점 D를 긋고요. 중점이네요. 중선이죠, 요게. 요 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C의 가계이등분선이 있대요.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이게 만나는 점의 좌표가 2고요. 그리고 요놈의 가계이등분선이 있대요. 그럼 여기가 꼬표, 참고로 여기도 꼬표입니다. 자,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R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여기가 Q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보는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색칠된 부분하고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요것분의 요거예요. 네. 또 나와 있는 몇 가지 정보가 나와 있기를, 요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2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전체 길이도 루트 7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중선이니까 무게중심이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그럼 중선인 거 어떻게, 나머지도 이게 중선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가계등분선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파푸수의 중선 정리를 쓰시면은 12 더하기 x의 제곱은 이게 루트 7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7하고 1이니까 8의 2배, 16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지금 x제곱이 4가 나오니까 요 길이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파푸수의 중선 정리로 금방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또 같은 방법으로 파푸수 중선 정리 쓰면 이 길이가 또 1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의 2배 한 놈이 같다. 그래서 여기가 파푸수 중선 정리 쓰면 여기도 지금 이제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게 가계이등분선이다 보니까 1대1이라서 여기도 중점이죠. 결국은 중선 연결했으니까 여기는 무게중심이 맞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몇 개 안 되는 성질 중에 뭐 2대1이다 이런 것도 써야 되는데 요 길이 루트 7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3분의 루트 7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3분의 2 루트 7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푸수 중선정리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걸 뽑아냈으니까 역시 2대1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2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요거 넓이 대 요거의 넓이의 비를 물어보는 이 문제는 요 삼각형의 면적과 요 삼각형의 면적은 무게중심의 6개의 피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죠. 그런데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가 되는데 결국은 가계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넓이 비는 밑변의 길이 비랑 같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비랑 같게 됩니다. 넓이 비가. 자, 그걸 이용을 하시면 요거의 한 피스의 넓이를 S라고 두면 물론 S는 사라지겠지만 전체 길이가 1대 2루트 7에 얼마에 해당하는 부분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 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얼마죠? 네, 2 플러스 루트 7에 2에 해당하는 게 지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푸수 중선이 2번 써야 되고요. 무게중심인 거가 아마 바꿔내도 무게중심인 건 그대로 가시겠죠, 보통. 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길이비를 쪼개서 넓이비로만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학교에서 시험 문제 재탕으로 많이 나왔고요. 네, 영동고라든가 이게 많이 나왔었고, 원래 원 오리지널 문제가 요 3번 문제인데요. 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가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D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점의 좌표가 지금 6, 여기가 18,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C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인데, A씨랑 누구랑 같다? 예, B씨가 같게끔 하는 요 C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자, 그런데 얘를 몇 대 몇으로 공교롭게도 했었냐면 1대 3으로 내분하고 또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찍 연결을 한 이 직선이 있는데 얘가 지금 PQ더라. 이 선은 원래 없는 선인데 제가 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똑같이 내분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평행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이때 무게중심 G가 있는데 그럼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이게 2대1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 길이랑 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렇게 중선을 꽂아버리시게 되면은 수직이 된다는 건데 결국은 평행하니까 여기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똑같이 몇 대 몇이냐면 2대1이고 다시 여기가 3대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이의 2배가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영동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길이 비율이 좀 달랐어요. 참고로. 그래서 맞춰줬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대1인데 얘가 3대1이라서 그냥 요게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지분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와 있는 정보가 한 개 더 나와 있기를 요 CG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서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가 2루트 1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굉장히 많이 보이는 풀이죠? 네. 자, 요놈과 요놈의 중점의 좌표가 9,3. 근데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얘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1대 3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1대 3대 루트 10의 B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2가 있으니까 2대 6만큼만 올라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와 기울기만 알고 있고 원래 좌표 있으면 좌표 찝는 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11,9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소직이고 이러면은 뭐 빼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교점을 갖다가 찾지 않고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자 3번 문제가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네요. 자, 삼각형의 세 점 아의 병신. 자, I, B, C.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놈의 무게중심 G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 AB의 중점 L, 그리고 변 BC의 중점, M, 그리고 CA의 중점, 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점을 정확하게 그려봐야 하겠으나 대충 돌리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눕혔습니다. 자, 이 L의 접변의 좌표는 2,1이고요. 얘 점의 좌표는 나와 있기를 4,-1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점의 좌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중점이니까 연결하면 AC랑 평행할 거고요. 얘가 중점이니까 연결했을 때 여기 무게중심 G가 이렇게 있겠고요. 되셨나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G에서 직선 LM까지의 거리가 4√2라고 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수직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네, 수직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수직이 안 나와 있어도 큰 상관없지만 이게 수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수직입니다. 선생님, 수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직선상에서 보면 거리의 비는 일정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직이라고 다행히 나와 있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성질을 쓰셔도 돼요. 삼각형의 내분점을 갖다가 새로 유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무게중심과 기존에 있는 무게중심은 일치한다는 성질 많이 나오시죠? 가르치시는 내용일 거고, 그럼 얘가 똑같이 2대1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거 여기까지 거리가 4√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8√2다.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잡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 기울기가 -1이고 얘 중점의 좌표가 3,0이니까 12√2만큼 가야 되니까 12, 4태만큼만 올려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AB가 금방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네. 아까 댓글을 봤는데, 네, 요청이 좀 있으셔서 그 부분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좌표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대충 그림 보고 그리겠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이 C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가 C,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것도 30번 문제 맞죠? 네, A하고 C하고의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 동점이에요. 근데 얘가 얘랑 평행하게 찍었고요. 또 얘랑도 평행하게 또 찍었고요. 아, 또 이 상태에서 얘랑도 좀 평행하게 이렇게 찍었겠대요. 자, 그림이 조금 평행하지 않은데 평행하게 그었다고 생각할게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원래 풀이로 가려면 의도가 뭐겠습니까? 뭐 P점 잡아서 기울기 다 아니까 교점 샤바샤바 연산 열심히 해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사실 서술형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렇게 좀 B로 한번 잡아서 한번 좀 풀어보는 방법을 좀 할 건데, 어차피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일정하니까 결국은 요 하얀 넓이 3개를 갖다가 빼는 방법으로 구하겠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이 하얀 넓이, 하얀 삼각형 3개가 기존의 삼각형하고 다 닮음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전부 다 평행이라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넓이 S에서 누구를 빼겠다. 요 세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구하겠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비율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얘를 갖다가 t 대 1-t라고 할게요. t 대 1-t에 대한 설명을 좀 서술형을 쓸 거면 해주셔야 되는데 m 대 n의 합을 1로 잡은 상태죠. 그리고 t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얘가 닮음이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 넓이에 얘는 t제곱비 배가 되겠고, 얘는 전체 삼각형 넓이에 1 빼기 t제곱배가 되겠고, 얘는 전체 삼각형에 여기가 t니까 여기가 1 빼기 t니까 또 마찬가지로 전체 삼각형에 1 빼기 t의 제곱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빼야 되는 넓이 종류도 1 빼기 t 종류가 2개, 그리고 t제곱 관계 종류가 1개.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단 s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소랑 같아서 저걸 전개시켰을 때 3t제곱 마이너스 4t이기 때문에 대칭축의 값이 t가 3분의 2, 즉 3분의 2일 때 우리가 이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3분의 2를 집어넣게 되면 9분의 2에다가 9분의 4 얼마죠? 9분의 3분의 2가 되면 9분의 1, 9분의 2, 그리고 얘가 9분의 4죠? 그러면 얼마죠? 9분의 2의 4니까 9분의 6인가요? 네, 그래서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배 때려놓고 이 전체 넓이만 구할 수만 있으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네, 근데 이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세 점의 좌표가 있을 때는 사선 공식, 신박한 공식을 쓰는 게 가장 빠른데, 원점이 아닌 경우에도 쓸 수가 있으나 원점으로 이동해서 쓰면 쉽죠. 그래서 s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얘를 0,0으로 바꿔주려면 여기다가 3 플러스, 여기도 3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넓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이때 크로스 시켜서 뺀 거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2분의 1배를 취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9랑 28. 그래서 2분의 1배에 9 더하기 28. 자, 이게 전체 넓이 S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몇 분의 몇 S였으니까 그것만 붙여주시면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도 5번 문제와 같은 애 21번 문제고요. 네. 예, 약간 이게 좀 어떤 기하적인 사항을 좀 보고 가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역시 좀 간단한 풀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움직이는 점 A가 있고요. 참고로 요 A는 음수값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는 고정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끄었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끔 하는 요 C점의 좌표가 있어요. 여기는 A이고 여기가 B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네. 그러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인데 여기가 이등변이거든요. 지금 여기 45도겠죠? 그래서 수선을 찍어버리면 여기가 45도, 45도니까 또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아져 버려요. 사실 뭐 이 길이 좌표를 갖다가 잡는 거는 뭐 요렇게 보셔도 돼요. 요거 삼각형, 요거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요것만큼 더하고 빼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이 A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게 되면 모양이 약간 좀 바뀌어 버려요. 이해되셨죠? 참고로 요 C의 자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인데 중심을 지나고 여기에 수직인 만나는 점, 이 점, 이 점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원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이렇게 그려질 건데, A는 2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게 음수 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수 쪽으로 가도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원이 조금 보시면, 제 손 잘 보세요. 처음에 이게 A가 0이면 이렇게 되는 원인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커지는 형태고, A가 음수로 내려가도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럼 A가 0에서 2까지 움직인다 그랬고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나 이쪽으로 올라가나 얘가 2까지 올라갔을 때 2까지 올라갔을 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음수 쪽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했는데 0에서 2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칭 모양이라서 그래요. 이 자치가 결국은 이 거리가 모양, 원이 그려지는 자치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대칭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수 쪽만 생각을 해 주셔도 된다. 이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톡방에 올려드린 풀이가 양수 쪽만 확인을 한 거 풀이였고요. 그러면 이제 시점의 좌표를 잡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합동사각형을 이용해서 요거 간 것만큼 가고 이걸 이용을 해서 푸셔도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 점 말고도 여기 점이 있으니까 두 개를 좀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 길이가 다 같다고. 여기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 2분의 a가 되겠는데 또 나왔죠. 지금 요 길이가 같은 상태인데 얘 길이가 같은 상태고 수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요만큼 같은 거랑 요만큼 한 거랑 같은 거니까 좌표 찍는 거는 뭐 1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좌표를 한번 찍어볼까요? 요 좌표를 찍어보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만큼 올라가면 되고 2분의 a만큼만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3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a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쪽은요. 반대쪽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반대쪽도 나올 수 있거든요. 반대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려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요 반대쪽의 좌표는 여기다 쓸까요? 네. 자, 2분의 3에서 얼마만큼 가야 되냐면 2분의 a만큼 까였어가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2분의 a에서 3만큼 까였어가 되는 상황이에요.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5에서 C까지의 거리는 공교롭게도 이 좌표가 같기 때문에 루트 2배 때려버리고 어차피 양수라고 해서 절대값은 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거리가 나올 거고요. 음수 쪽에서 이쪽에서 거리는 얼마가 나오냐면 이것도 절대값을 때릴게요. 왜냐면 양음이니까. 근데 부호는 반대지만 절대값은 같기 때문에 뭐 한쪽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거리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A가 아까 제가 0에서 2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맥시멈 값이 나오는 게 2분의 5 루트 2.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이 나오는 거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가 들어갈 때 2분의 1 루트 2. 나눈 값의 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5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굴러가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반바퀴 굴렸고 한 바퀴 굴렸고 응용 문제 엄청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원 문제로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가 지금 뭐라는 거죠? 원을 갖다가 이렇게 굴리겠다. 근데 이 접점의 좌표가 3,-4겠다. 근데 얘가 쭉 굴러갔다. 그런데 이 굴러갔는데 이 굴러간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다. 근데 뭘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a분의 b를 물어본다. 즉 이 직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랑 같죠? 그래서 얘가 지금 접점이니까 수직. 그러면 얘의 기울기의 수직일 수밖에 없죠. 얘랑 기울기가 평행하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8번 문제부터인데, 제가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를 엄청 많이 봤어요. 어떤 X축, Y축 직선에 내접하는 원과 바깥에 있는 외접하는 원, 방심원 3개, 뭐 직접 원방 문제에서 접선, 뭐 반지름 관련된 거 구하는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선은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요거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자, 3대 4대 5 직각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뭐 반드시 1이다. 그죠?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서 거의 표준화 시켜서 외우고 있고요. 6대 8대 10이면 어렵다. 네, 반지름이 2. 자,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건 뭐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 2탄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좀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지금 이게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A, B, C 되어 있는데 이 반지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면 C라고 할게요. 이 A, B, C로 R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맞죠? 네. 자,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우나요? 아, 그래요? 네.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에서 C를 빼면 요거 털리고 요거 털리고 요거 두 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2R이 남으니까 R이라고 하는 게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10. 자, 요거 이용해서 저번 주차에 했던 그 내신 문제 평행하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바로 좌표 찍기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정리고요. 직각삼각형하고 이제 좀 나눠야 되는데 계속 직각삼각형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몇 개 성질을 좀 써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증명은 하지는 않고요. 그냥 공식 정도만 기억하고 외우고 있으면 응용 문제에서 되게 유리한 것들이라서 그냥 써드리기만 하고 시간상 증명을 한번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루리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루리의 정리가 뭐냐면 R 대 R의 관계인 이게 무슨 말이겠냐 하는 거죠. 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과 외접하는 방심원들의 반지름의 관계예요. 루리의 정리라고 하는데 뭐 이름 찾아보시면 증명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에 보통 이걸 통분을 하게 되면 두 개 곱한 값 같은 거를 확인할 때가 좀 쉽게 풀리거든요. 이게 문제가 반지름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아예 그냥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요것만 결론만 기억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문제를 비슷한 문제는 그냥 쉽게 객관식해서 맞춰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넓이가 이런 내접원하고 그 바깥에 있는 반지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접원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곱관계로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알고 있으면 조금 유리한 부분이 뭔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되셨나요? 네,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 S를 구하는 방법이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외접원들의 반지름의 곱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 곱한 값들도 좀 쉽게 뽑을 수 있어요. 요게 알면 요거 3개 곱한 값들 정도 넓이를 알게 되면 구할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공식, 아무도 모르지 않지 않을까 싶은 이 넓이 공식,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죠. 네, 자, 요거는 뭐 내접원의 반지름 R 가지고 태변의 길이 ABC로 정리를 하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직각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루리의 정리는 참고로 직각삼각형이 아닌 방심원 관계에서도 항상 성립합니다. 자, 다시 이것들은 전부 다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거고요.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성립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 정도의 기본 베이스 실력을 갖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쉬운데 하나 더 나오죠.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8번 문제가 숫자가 변형이 나오더라도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엔간한 건 그냥 볼 수 있는 바로 마지막 이 문제에 관련된 거. 자, 삼각형 둘레 길이 L은요 당연히 ABC겠죠. 4개의 내접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들 합친 거와 같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는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면 8번은 답은 내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현재 1이라고 나와 있어서 넓이가 나와 있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이 이제 14라는 게 바로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증명을 하는 게 요 8번 문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어차피 숫자를 바꿔서 좀 낼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리는 한번 증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8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내저번이 하나 있고 여기 방심원들이 이렇게 크게 방심하면서 그려져 있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방심원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쵸? 네. 그래서 대충만 할 거니까 그냥 알아서 보세요. 네. 원을 잘 그리면 변태라고들 다들 그게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네. 이렇게 대충 원을 갖다가 대충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요렇게 대 관계에서 여기 R1, 뭐 R2, R3, R4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뭘 갖다가 증명을 할 거냐면 이 5번의 성질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 사실 제가 안 해도 다들 잘 하실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런 걸 가르치나요? 가르치나요? 네. 아니에요? 안 가르치세요? 네. 아, 근데 내용은 다 가르치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죠? 네네. 네. 네오댐 가르치신대요. 그죠? 네. 그죠? 네오댐 가르치면 다 가르치시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네. 자, 하여튼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뭘 갖다가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우선은 요거를 갖다가 볼 건데 뭘 쓸 거냐면 이 꼭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거리랑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하고 요거 길이하고 요거 길이, 근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써놓으니까 그냥 그죠? 쓰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여기가 우선 요 관계부터 볼게요. 요 관계는 아까 얘기를 한 게 이 길이 관계로 요 반지름을 아까 뽑아낼 수가 있는 게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가 여기가 R1이고 이거 뭐 써야 되겠는데요. 네, ABC. 네, ABC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되겠는데, 네. 힘드네요. 네, 자, R이 얼마였죠, 아까? 자, A 더하기 B 빼기 C 나누기 2. 이게 첫 번째 R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제가 처음에 썼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요 R2 한번 가볼게요. 이 록스타 R2는, 여기가 지금 R2거든요. 여기가 R2, 여기가 R2, 여기가 R2. 접하니까, 여기 R2.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보면은 A 빼기 R2니까 여기가 A 빼기 R2예요. 네. 그러면은 요 길이 합친 거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B 더하기 R2는 C 더하기 A 빼기 R2랑 같으니까 R2가 넘어가면 C 빼기 A, C 더하기 A에다가 B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R2에 대한 놈이 2번에는 B 쪽에서 빼기가 되고요. 참고로 R3는 완벽히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R3도 패스. 네, 자 2분의 자 A 더하기 B 빼기 C. 자 여기 됩니다. 자 근데 R4는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제일 긴 거는 조금 다른데 찍 꺼버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R4고요. 여기가 R4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R4 빼기 A, 요 길이가 R4 빼기 B거든요. 근데 요 길이 합친 게 C잖아요. 그러면 C는 R4 빼기 B, R4 빼기 A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4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잠깐만요. 이게 R4 빼기 R4 빼기 A죠? 네, R4 빼기 네, 그렇대요. 네, 그리고 요 길이가 R4 빼기 B. 네. 그럼 이거 맞죠? 네, 그러면 R4가 얼마냐? 2분의 아병신. 네, 요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 4개를 다 더해 보세요. 되셨죠? 네, 반지름 4개를 다 더한 값이 아병신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8번 문제는 아까 내저번의 반지름 구한 상태에서 바로 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원이 이제 반지름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 빼기 A고 여기가 B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원이 큰 원에 작은 원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하는 이 직선이 요 두 번째 큰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p라고 했을 때 요 p에서 x축에 접선을 그었더니 하나는 x축에 평행하고 다른 한 점은 여기 이제 q라는 지점이 접점이 되는데 문제는 요 pq의 길이 pq와 그 다음에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한 점 r을 잡았을 때 요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상황이 그때 넓이가 240일 때 이제 A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P점의 좌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게 원점을 지나가는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얘가 지금 3대 4대 5의 B를 갖다가 띄면 되는데 요 반지름의 길이가 A죠. 그러다 보니까 5분의 5A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5분의 3A, 5분의 4A.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A, 5분의 4A가 된다는 건 금방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 반지름이 B 빼기 A가 되는데 요 B 빼기 A가 5분의 4A랑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B가 5분의 9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넓이의 식을 잡아야 되는 건데 여기 길이가 지금 현재 5분의 12A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5분의 12A잖아요. 그래서 5분의 12A 그리고 2분의 1배 때리고 그 다음에 높이가 가장 최대인 상황만 보면 되는데 요 반지름 더하기 요 길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요게 240이다라고 해서 결국 여기 있는 요것만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AB는 뭐 금방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풀이 보시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뭐 기울기를 찾고 이렇게 푸셨던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기하적인 상황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길이랑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 상황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면 자 이렇게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 길이랑 지금 같고요. 요 길이 같은데 요 길이 같으니까요. 자,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은 5분의 4A. 자,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제가 그냥 1로 설정을 하면 요 길이는 3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가 5분의 4A인데 여기가 5분의 12A니까 1대 3. 그래서 여기를 제가 X라고 잡으면 합동이니까 여기가 X가 될 건데 그럼 여기는 이제 3 빼기 X라고 잡아도 무방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여기도 3 빼기 X죠. 자,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X가 3분의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랑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이제 마이너스 x분의 1 금방 구하는데 어차피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뭘 구하는 거냐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만 구하면 반지름이랑 더해주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길이를 좀 구해주시면 끝날 것 같은데 우선은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쉽니라는 거죠. 전체 5분의 12A에 지금 X가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4대 5의 B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분의 5를 때린 녀석이 전체 요 길이가 되겠고요. 실제로 때려보면 3분의 4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4A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자, 여기가 지금 중심의 좌표가 B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B 빼기 A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가 되고 여기가 3분의 1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여기 길이가 지금 5분의 4A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5분의 1A가 된다. 자, 왜냐면은 3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3분의 4가 되니까 여기가 5분의 4니까 여기는 5분의 1A다.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A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이 240이다. 요거를 만족해주는 A 값은 금방 구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A 값만 구하고 또 B 값도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더한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년 11월 9일 문제죠. 네, 30번 문제고요. 네. 요즘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그림을 좀 그려보면 뭐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대칭축이 2고 2,17 찍고요. 그럼 얘가 그림이 요렇게 그려 먹었다가 얘가 6,9 지나거든요. 6,9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겨 먹은 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여기 잘라져 있어요. 네. 여기 점이 좌표가 6에다 잘려주고 6 집어넣어 보면 일치하고요. 네. 자,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중심의 좌표가 t, ft. 네, 또 드립을 치고 싶은데 참고했습니다. 네. 네, 중심의 좌표가 ft. 또 반지름이 또 t. 자, 여기 되죠? 네, 그죠? 자, 중심의 x 좌표랑 반지름이랑 같은 원의 종특.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이 같으니까 여기에 지금 x축하고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은 g2가 1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t가 2일 때 어떤 y꼴 k라고 하는 직선과 접하는 게 한 개다. 교점이 한 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2니까 여기가 2, 가 17이 될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이 2짜리 원을 찍찍 그렸을 때 어떤 직선과 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참고로 여기는 15고요. 네, 그래서 0,15고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윗 라인일 거예요. 두 개가 나오거든요. 15 아니면 19. 네,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9는 될 수가 없는 게 왜 19는 될 수가 없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네. 나 조건 때문에 그래요. 19가 돼버리게 되면 얘가 여기 점에 6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좌표가 6,9인데 여기 반지름이 지금 현재 6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6을 갖다가 더하면은 15거든요. 근데 19랑 만나지 않죠, 벌써? 네,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은 되는 K 값은 15. 여기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겠고, 이제 요거는 확인해 보시면은 뭐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점이 두 개가, 곱이 두 개가 나오더라. 6에서 만나는 6일 때랑 4일 때 곱이 2가 된다. 요거는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지금까지 문제 읽은 거고요. 네. 어떤 알파 빼기 2, t, 그리고 알파. 요 구간의 길이가 2짜리죠. 요 구간의 길이가 2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가 2가 나오게끔 하는 요 t의 요 만족해주는 값 중에서 요 알파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됐죠? 네,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하는 이 알파의 범위를 설정을 해달라라는 건데 알파가 가장 큰 녀석을 찾아달라 이 뜻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원의 중심은 요 위를 갖다가 타고 움직인다고 되어 있고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점이 어떤 접하게 되면 교점이 한 개가 되어 있으니까 중심이 요 위로 올라갔을 때 요 직선과 접할 때가 교점이 한 개, 그거보다 넘어가면 교점이 빵개이기 때문에 요 안쪽으로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 접하는 걸 기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t를 집어넣을 때 이쪽이 원인 거니까 t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5 맞죠? 네. 자, 요 놈하고 빼기 15를 했을 때 이 간격이 반지름 t랑 같다라고 놓고 t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풀면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야겠죠. 그걸 보니까 네, 전개해서 근의 공식 집어넣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17 뿔마 루트 73 이렇게 나올 건데 두 개가 나오잖아요. 두 개가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쪽에서도 뭐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거든요. 두 개가 나왔다는 소리고. 자, 어쨌든 큰 녀석이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이 얼마쯤 되거든요. 12가 약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금 무조건 이게 답이 되느냐? 구간의 길이가 이 안에서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12점 얼마가 되는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여기가 대충 여기가 접할 때가 10이니까 그거보다 안쪽이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거보다 안쪽일 건데, 근데 얘가 대략적으로 12점 얼마니까 9 정도를 집어넣어 볼게요. 9. 9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점의 좌표가 대충 9,6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9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9고, 그림이 좀 이상하죠? 여기가 9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접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9보다만 크기만 하면은 역시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요 값이 12점 얼마가 되는데 이 값은 요 구간 내에서는 2를 잡아도 항상 요 놈과 두 점이 만난다는 거예요. 구간의 길이가 2가 왜 주어져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여기까지 확인을 해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더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값은 없어요. 네, 고로 답은 2분의 17 플러스 루트 79에서 요 mn의 값을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거 79가 아니라 73이네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